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3급 개정에 있어서 가장 최대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하나손해보험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정권에서 7월 4일까지 상법 개정을 통과시키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상법 개정과 관련되어서 핵심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저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관세 이슈에서도 벗어나 있고요. 상법 개정이 되면 가장 치명적인 그런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하나손해보험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손해보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 대표의 화재보험사고요. 화재, 해상, 자동차, 특정보험이라던가 질병, 연금, 퇴직까지 거의 대부분의 보험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보험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현재 보험사를 주목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저평가된 기업들의 주가 리레이팅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물론 있지만 결국에는 이번 정권의 정책 방향성은 많은 돈을 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혹은 대한민국의 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돈을 많이 풀겠다라는 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어요. 그렇게 행보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돈을 풀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많은 돈을 풀기 위해서는 세금 유입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올리려고 해도 이게 당장은 올릴 수가 없어요. 갖가지 법도 바꿔야 되고요. 국민에 대한 그런 지지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엔 채권을 아주 많이 찍어내야지만 더 많은 돈을 풀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시장은 이걸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정권에서 돈을 풀겠다고 추경이라던가 아니면은 갖가지 이제 지원 정책들을 발표할 때마다 금리가 한 번씩 튀는 것들이 제 눈에는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엔 채권을 많이 풀기 때문에 채권을 많이 푼다. 그럼 채권 가격이 하락하겠죠.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은 금리는 상승하게 되어 있어요. 이에 따라서 금리 상승을 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는 역시나 보험 섹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보험주 같은 경우, 이 보험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제 꾸준하게 이제 고객들의 이제 자금을 보험료들을 꾸준하게 수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금고에 그냥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예적금을 두는 게 아닙니다. 보험사 나름대로 투자를 진행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이 규제가 워낙에 빡습니다. 규제로 인해서 위험 자산에 대한 그런 비중을 많이는 못 실어요. 이에 따라 대부분의 자산 비중을 채권과 같은 안전 자산에 싣게 되었는데 채권에 그래서 어마무시한 자금들이 투자가 되어 있는 쪽이 바로 보험 섹터라는 겁니다. 그런데 채권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채권의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자 수익이 올라오게 되는 거겠죠. 글로벌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서클 같은 경우도 사실 USDC를 발행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현금 유입을 미국 단기채에 이제 투자를 진행하면서 이자 수익을 내고 있죠. 보험사도 비슷한 성식의 그런 채권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채권 금리가 높아질수록 이자 수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실적이 가파르게 성장하는 그런 구간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저평가된 기업들에 대한 주가 리레이팅 가능성이 물론 커지고 있지만 여기에 더해져서 금리가 오르면서 이에 따른 수혜 정도가 꽤나 커질 수 있다는 것이고 특히 이제 킥스 비율을 높임으로써 안정성을 강화하다가 이 비율도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완화를 해주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면 결국 올해 기준 봤을 때 올해 상반기 기준 봤을 때도 킥스 비율이 200% 넘기 때문에 결국 190% 킥스 비율에서 170%로 낮춤에 따라서 200% 이상이 되는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 자금 여력이 가장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장 쉽게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킥스 비율이 170%라면 170% 정도의 자금 여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본인들이 마음대로 자금 여력을 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배당도 못하고요. 다사주 매입 소각도 못합니다. 그런데 190%에서 170% 낮춰줬고요. 근데 하나손해보험의 킥스 비율은 200% 넘기 때문에 그만큼 활용할 수 있는 자금력이 높아진다는 것이고 이미 하나손해보험은 배당이라던가 다사주 매입 소각을 꾸준하게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배당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주당 배당금을 매년 10%가량 올리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고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규제로 인해서 킥스 비율이 이제 인상이 되면서 배당이 좀 막히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부터는 다시금 배당의 재개가 될 것이고 특히나 워낙에 저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배당을 조금만
높이더라도 배당 수익률을 조금만 높이더라도 고배당주가 될 수 있는 여력들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어요. 실제 좀 보시면 시가총액은 약 6,600억 정도 됩니다. 시가총액 6,600억 정도 되는데 보시면 실적이 올해 같은 경우도 한 4천억 정도 단기 순이익이 찍히고요. 내년도 4천억 원, 내후년도 4천억 정도가 꾸준하게 찍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압도적인 저평가 구간이 있는과 동시에 이제 자금 여력이 꽤나 생긴다는 점, 올해부터 배당의 재개가 되면서 배당을 조금만 진행하더라도 꽤나 고배당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매력도 중에 하나다. 물론 저 역시는 현재로서는 하나손해보험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니에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역시나 하나손해보험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는 약간의 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는 것은 결국 올해 4천억 정도의 단기 순이익 그리고 5,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찍힐 것이고 킥 수익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잉여 자금들을 본인들이 좀 편하게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던가 주주환원 등 편하게 좀 활용할 수 있는 여력들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시가총액이 6,600억 정도라면은 저는 딱히 고평가라고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법개정 통과가 되면서 이제 저평가 매력도에 대한 혹은 이제 그냥 불합리하게 이제 이어졌던 그런 자금에 대한 활용도 역시나 그냥 주주 출하적인 정책 쪽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산들만 쌓아놓고 현금만 쌓아놓고 이걸 주주들에게 뿌리지 않으면 상법 개정에 어긋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제는 회사뿐만 아니라 이사뿐만 아니라 주주들에게도 이로운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주주들에게 이로운 일이라고 한다면 이 자금을 쌓아놓는 것뿐만 아니라 현금 고가를 쌓아놓는 것뿐만 아니라 자사주 소각이라던가 혹은 배당금을 통해서 주주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런 수익들을 쌓아놓은 자금들을 이제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저는 이 시장이 꽤나 큰 폭으로 좀 바뀔 수 있게 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인 저평가 영역으로 꼽히고 있는 보험에 대한 혹은 증권 섹터도 마찬가지고 금융 섹터, 은행 섹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은행 증권이 최근에 꽤나 많이 날아올랐죠. 이제는 보험에 대한 관심도 가질 때가 되었다. 금융 섹터 중에서 보험 빼고 은행, 증권에 날아올랐기 때문에 이제 보험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꾸준하게 상승 모멘텀을 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익에 대한 가능성, 수익에 대한 성장성이 꽤나 커질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후년까지 2년 뒤까지 조정 순자산이 10조 원 정도, 참고로 시가총액이 6,500억밖에 안 됩니다. 근데 조정 순자산을 10조 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ROE를 10%까지 올린다면은 압도적인 수익성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이 주주 환원이 펼쳐지게 될 경우에는 꽤나 매력적인 그런 기업으로서의 탈바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부터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금리가 이제 국고채 금리가 꾸준하게 하락을 하면서 대부분의 보험사들의 실적이 역성장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돌아와서 지금 보면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성장성이 꽤나 커지고 있다는 점, 매출액이 8.6%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40% 급증했고 단기순이익도 38%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저는 이쪽 시장에 대한 가능성이 꽤나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하나손해보험은 결국 기존 사업의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강화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실적이 우상하고 있는 가운데 금리까지 올라준다면, 금리까지 상승을 해준다면 결국 이자 수익에 대한 수치율이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요. 되게 상법개정이 통과된다면 압도적으로 저평가되는 보험사들, 특히나 실적 대비해서 자산이 워낙에 팽창되어 있는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조금만 주주 하나를 빼더라도 그냥 매력적인 그런 종목들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쪽에 대한 관심을 꾸준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성장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게 보험사들 내에서도 그냥 좀 차별화된 부분이고, 킥수 비율도 200% 넘는다는 점에서 여전히 좀 다른 보험사들에 비해서 훨씬 더 사업적인 부분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특히나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한 정책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손해보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자사주 매입 소각과, 그리고 이미 작년 같은 경우는 100만 주 정도의 자사주 매입을 이미 했죠. 소각에 대한 계획도 밝히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배당 같은 경우도 매년 10%씩 배당에 대한 성장률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 만큼 결국에는 내년까지 10% 수준의 배당금을 지속적으로 증가하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10% 이상의 배당이 전 증액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험사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에 따라서 자금 여력이 조금 더 좋아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기에 더해져서 그리고 배당에 대한 그런 정책이 꾸준하게 발생할 경우에는 초고배당주가 될 수 있는 여력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2007년까지 2년 뒤까지 순자산을 10조 원까지 늘리겠다 밝히고 있고 ROE는 10%까지 하겠다 밝히고 있는 만큼 이쪽에 대한 퀄리티 있는 기업으로서의 그런 턴어라운드가 지금부터는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하나손해보험에 대한 분석이었고 보험사에 대한 관심도 저는 지금부터는 조금씩 가질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는 하나손해보험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병역죄 만들어진다거나 혹은 지지라인 조금 더 확고해질 경우에는 저는 추가 매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추가 매수를 한다면 혹은 이제 매도를 진행한다면 당연히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승이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필승!